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어텐션과 관련된 논문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텐션이라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널리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과목 이름이 자연어 처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어텐션이 처음 나오게 된 게 결국에는 트랜슬레이션, 머신 트랜슬레이션, 즉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로 있는 이제 매니 투 매니를 좀 더 잘 풀기 위해 나오게 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과 관련된 좀 논문들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도 이제 녹강이 될 것 같긴 한데 대체 공휴일이라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어텐션에 대해서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을 다루긴 할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어텐션의 배경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어텐션도 우리가 뭐 스팔스하게 어텐션을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하드하게 어텐션 가져갈 수도 있고 또 NLP뿐만 아니라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텐션을 적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래프에서도 우리가 어텐션을 적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텐션을 이제 우리가 어텐션을 잘 활용하면 꼭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구조가 리커런트한 구조가 꼭 있어야 할까라는 이제 의문에서 시작된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모델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어텐션이라는 게 결국에는 소프트맥스에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프트맥스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아마 살펴보게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오늘은 저희가 어텐션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텐션을 처음 제시한 논문과 그다음에 어텐션을 이제 이어받아서 좀 더 확장한 요 논문이 이제 우리가 수업 때 배웠던 어텐션의 알고리즘과 동일합니다. 사실 이 논문에서는 어텐션이라는 말을 쓰진 않아요. 논문 자체에서. 아주 어쨌든 이제 얘가 그런데 어텐션이라는 개념을 어쨌든 처음 제시를 해줬고 그다음에 그거를 좀 더 이제 개선해서 지금 요게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일단 살펴볼 텐데 자, 일단은 여기 한번 보시면 이제 러닝 투 얼라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단 이게 아마 14년 이제 말쯤에 이제 제출이 됐고 이제 14년 말에 제출된 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제 15년에 이제 게재가 된 부분이고 논문 제가 알기로 여기 나와 있는 바흐다누라는 이제 지금은 이제 박사과정을 이제 졸업을 작년에 하셨던데 올 초인가? 예, 올 초인가 작년 말에 하셨고 그 말은 이제 이 논문을 쓴 거는 이제 석사 때 이제 쓰시긴 하셨습니다. 석사과정 때 이제 바하다노 이제 석사과정 학생이 이제 학부용생이었는지 모르겠네요. 학부용생인가? 석사과정이 이제 우리 논문을 썼고 논문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면 뉴럴 머신 트랜스레이션. 그러니까 뭔가 좀 뭐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머신러닝으로 번역을 한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조인틀리 즉 이제 동시에 러닝을 하면서 즉 온라인이라는 것과 트랜슬레이트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이제 학습을 하면서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얘를 한번 살펴보면 자 온라인 얘가 결국에는 지금 어텐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왜 온라인이라는 말이 있냐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뭐 언어마다 어순이 다르겠지만 뭐 나는 뭐 오늘 뭐 밥을 먹었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뭐 제가 맨날 예를 드는 게 약간 밥을 먹었다 약간 이건 것 같아요. 되게 일차원적인 예밖에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예를 들어 뭐 I ate 뭐 예를 들어 뭐 dinner today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어쨌든 I가 같이 이렇게 오고 그죠? 그다음에 뭐 A과 이제 약간 이거는 약간 변동이 있지만 보통은 어순이 반대가 되진 않잖아요. 한국어와 영어가. 그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약간 이렇게 약간 보통은 이렇게 어쨌든 대각선의 경향으로 매칭이 보통 됩니다. 즉, 그래서 이런 얼라이먼트를 우리가 사실은 잘 학습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말은 우리가 트랜스레이션 테스트를 하는데 디코더 할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예.
이렇게 어텐션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텐션을 쓰면. 그래서 어텐션이 결국에는 이 얼라이먼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텐션이라는 게 딱 우리가 단어 뭐 백과사전처럼 그 단어사전 네, 어쨌든 그냥 딕셔너리처럼 이제 한국어가 있고 영어가 있으면 이 단어는 이 단어야라고 이렇게 딱 주어진 걸 우리가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텐션 지난 수업 때 봤던 것처럼 학습이 되잖아요. 어텐션에 이제 그죠? 우리가 H가 있고 또 S가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뭐 다 부속돼가지고 이제 데이터에 디펜던트하게 이제 고정된 게 아니라 데이터에 디펜던트하게 이제 어떤 단어랑 지금 맥락에서는 어떤 단어랑 어떤 단어가 이제 결합이 돼야 된다. 얼레인이 돼야 된다. 즉 지금 단어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인코더에서의 중요한 히든 스테이트는 예고 우리가 그 히든 스테이트 그 토큰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그런 거를 자동으로 학습해 주는 게 어텐션이었죠. 그래서 이제 얼라이먼트라는 말로도 이제 뭐 불린다. 근데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뭐 이제 그리고 이제 조경현 교수님이 여기 계시죠. 아마 이제 이때는 조경현 교수님께서 이제 한, 네, 한국에서 학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박사를 이제 유학을 가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벤지오 교수님 이제 밀라로 이제 포스닥토를 가셔서 이제 같이 연구를 수행을 하셨고 여기 계신 이제 조경현 교수님은 지금은 뉴욕 대학교에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어 처리에 이제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대가이기 때문에 좀 이제 자연어 처리를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조경현 교수님이 최근에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논문들을 쓰고 있는지 한번 그것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논문이 이제 어텐션을 처음 제안한 논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읽어본 가치가 충분합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 때 어텐션을 배우긴 했죠. 어텐션을 배우긴 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배웠다고 해서 어텐션을 이제 처음 제안한 논문을 이제 안 읽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텐션을 처음 제안한 이런 이제 좋은 논문들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마치 이제 우리가 뭐 책의 요약집이나 뭐 영화의 요약집을 우리가 보면은 그 책이나 이제 영화의 이제 요약집만 봐도 대략적인 줄거리나 이제 그런 건 알죠. 하지만 정말로 그 작가가 정말 뭐 여기 어쨌든 뭐 작가나 뭐 대가나 어쨌든 그런 작가들이 정말로 좀 담고자 했던 그런 뉘앙스나 그런 표현들까지 우리가 다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받아들이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뭐 요약된 거를 보기보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 논문을 한번 직접 읽어보는 게 더욱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마치 시간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우리가 좀 알고 보는 거긴 하지만 정말 시간 여행에서 15년의 이제 시점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고 어떤 생각을 해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 어텐션이라는 걸 제안을 했구나 라는 거를 시간 여행을 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논문을 통해서. 그죠? 굉장히 재밌죠? 마치 이제 우리가 뭐 저는 뭐 철학을 뭐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은 없지만 뭐 인문학이나 뭐 어쨌든 뭐 역사책이나 아니면은 뭐 철학책이나 이제 과거에 이제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명저들이 있을 거예요. 고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마치 읽는 것과 비슷하죠. 약간 좀 차이가 있다면은 뭐 그런 고전들은 아마 뭐 수백 년 전일 것 같은데 얘는 이제 5년 전, 네, 그렇긴 합니다. 물론 이제 90년대 논문들 중에서도 좋은 논문은 많아요. 나중에 이제 90년도 논문들 중에서도 한번 같이 살펴보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볼게요. 자, 앱스트랙은 제가 어떤 부분들이 온다고 했죠? 앱스트랙은, 그죠? 앱스트랙은 뭐가 온다고 했죠? 결국엔 이 논문 전체의 요약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 전체의 요약인데, 이제 본인이 한 것만 딱 쓰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 분야가 어떤지,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은 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뭐, 과거에 이제 이런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옛날부터 있었지만, 이제 흥하기 시작한 건 2013년이에요.
그 전에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약간 좀 통계적인 방법으로 많이 트랜스레이션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좀 폐가 넘어왔죠. 통계 쪽에서 이제 이 뉴럴 쪽으로. 어쨌든 지금 이 과거에는 이 뉴럴 네트워크가 그렇게 잘 안 되면서 이 통계적 방법으로 많이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통적인 통계적 방법론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제 그런 것과는 다르게 이제 뉴럴 머신 트랜스레이션은 이제 하나의 이제 좋은 뉴럴 네트워크로 이제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강력한 걸 좀 약간 우리는 원한다. 그런 거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고 있고, 이 당시만 해도 지금은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쓰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저 당시만 해도 사실은 하다못해 15년만 해도 사실은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뉴럴 머신 트랜스레이션보다 스태티스티컬 기반, 통계 기반의 머신 트랜스레이션이 훨씬 성능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논문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올 텐데 이 논문에서 스태티스티컬 우리가 제안한 방법을 쓰니까 스태티스티컬 머신 트랜스레이션의 버금가는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논문 어텐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뉴럴 머신 트랜스레이션이 확 뜨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뭐, 네, 뭐, 뉴럴 네트워크 쪽이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좀 어느 정도 염두에 두면서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제 기존의 뭐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은 인코더, 디코더로 이제 되어 있고, 이제 여러분들 이 말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죠? 수업 한번 들었으니까. 인코더, 디코더로 되어 있고, 그죠? 굉장히 여러분들 이제 아마 이해가 다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인코드 시키는 거다. 픽스드 랭스 벡터를.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네,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네, 픽스드 랭스 벡터로 이제 결국에는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인코더가 있고 여기까지 해서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얘를 가지고 우리가 디코더를 이렇게 해주는 형태다. 여기 픽스드 사이즈 벡터 여기 H에 과거의 모든 정보가 다 담긴다. 그 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바틀렉이라는 거예요. 여기 긴 거, 뭐 벡터 몇 개짜리에, 벡터 뭐 천 사이즈에 과거의 이 모든 정보 다 너가 담을 수 있어? 그게 힘들지 않을까? 라는 이제 그런 바틀렉을 말해주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automatically search라는 말을 씁니다. attention이라는 말이 대신에 여기서 이렇게 automatically하게 중요한 부분을 서치해서 가져온다. 로 지금은 이 논문은 되어 있어. 근데 이제 소프트, 왜 우리가 소프트맥스 써가지고 이제 뭐 1, 0 이게 아니라 이제 0.7, 0.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업 때 가져왔었죠. 그래서 소프트 서치가 되는 거예요. 즉 소프트 어텐션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더니 좋더라. 잘 되더라. 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요. 이렇게 펜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뭐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뭐 이렇게 뭐 나오고 있고 결국에 인트로덕션은 어쨌든 이 논문이 속한 개를 이제 큰 데서부터 작은 점점 이제 좁혀 나가요. 쭉 좁혀 나갑니다. 자,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얘기가 일단 나오고 그 중에서도 이제 한 번 좁혀서 인코더, 디코더 얘기가 나오고 그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인코더, 디코더의 약간 좀 이제 문제점을 몇 가지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는 약간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 얼라이먼트를 따로 좀 학습할 수 있는 걸 한번 해서 문제를 이슈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 여기 픽스 사이즈 벡터에 다 하니까 약간 이제 과거 정보 잘 기억 못하는 약간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내가 제안하는 거는 이제 기존의 인코더 디코더 기반하고는 좀 가장 좀 많이 달라. 많이 다른 게 뭐냐면 나는 이제 뭐 이거를 뭐 저절로 이제 뭐 학습을 하고 우리는 픽스 사이즈 벡터에 저장할 필요가 없이 과거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이제 잘 가져올 수 있다는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인트로덕션은 다시 한번 이제 보자면, 여러분들이 뭐 프로포즈를 써야 되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논문을 앞으로 계속 많이 읽어 나가야 되니까, 한번 보면은 일단 큰 범위부터 보통 시작을 하고요. 점점 좁혀 나가요.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소개, 그다음에 그걸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인 인코더 디코더 소개, 꼭 인코더 디코더가 아닌 것도 있어요.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중에서도. 여기서 이제 인코더 디코더를 일단 소개하고 있고, 타겟하고 있고, 인코더 디코더의 문제점 중에서 이제 픽스 사이즈 벡터에 이제 속한다는 이 문제로 한번 좁혔고, 그거를 나는 해결해 보겠다. 이제 얼라이먼트를 같이 학습하면서
그러면서 아, 내 연구는 과거 연구랑은 달라. 내 연구 좀 좋게 봐줘. 내 연구 새로운 거야. 내 연구가 과거 연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줘. 약간 이제 그런 거를 한번 당부하면서 이제 결국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 나는 뭐 결국에는 뭐 ENFR 그러니까 이제 영어에서 프랑스어로 불어로 이제 번역하는 뭐 이런 거 실험했고 잘 나온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인트로가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백그라운드 얘가 뭐 릴레이티드 워크라고도 할 수 있고 백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백그라운드라고 하면은 보통 기본적인 내용을 얘기할 때 백그라운드라고 하고 릴레이티드 워크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내용보다는 약간 좀 최근의 동향들, 최근의 연구 동향들을 소개할 때는 릴레이티드 워크라는 섹션으로 보통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뭐 뉴런 머신 트랜스레이션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아그맥스 이런 것도 우리가 봤죠.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그리디하게 뭐 디코딩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RNN 기반의 인코더 디코더를 써가지고 이제 뉴런 머신 트랜스레이션 하는 거. 이제 RNN에 대해서 좀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정보들을 이제 이렇게 과거의 정보들을 H1 소스 인코더, H2 쭉쭉쭉 가서 HT 과거 정보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C라는 걸로 만들고 얘를 넣어가지고 이제 디코더를 우리가 해준다. 문장을 만들어낸다. 근데 여기서 기본적인 RNN과 LSM 같은 경우는 이 C가 가장 마지막 여기에 모든 정보가 담긴 거죠. 근데 얘가 굳이 이렇게 쓴 이유는 뭐다? 나중에 얘가 이 C를 자기네들 쓸 거니까. 이렇게 되는데 기존의 RNN은 그냥 이 중에서 이것만 쓴 거다. 마지막만 쓴 거다. 나는 지금 이 C가 여기 인코더 정보를 잘 요약해 주는 친구였죠. 얘를 이제 나중에 자기는 잘 쓰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리고 RNN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소개하고 끝나요. 이렇게 뭐 하이퍼볼릭 탄젠트 쓰고 막 그런 식 없죠. 사실. 그냥 리커런트는 지금 인풋과 과거 히든에 그냥 어쨌든 조합으로 뭐 웨이트 알아서 곱하고 뭐 곱하겠지. 그다음에 하이퍼볼릭 탄젠트 알아서 해주고 하겠지. 그 다음에 히든을 넘겨준다. 굉장히 이렇게 일반화해서 요약해서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방법론을 쓰게 되면 우리가 제시한 방법론이 이러한 구조를 가진 모든 RNN에 대해서 다 된다라는 걸 이제 말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그냥 GRU 소개하고 우리 모델 소개해요. 어텐션을. 그러면 마치 이건 GRU에만 적용되는 모델인가? 어텐션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F는 RNN일 수도 있고 LSTM일 수도 있고 GRU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어텐션을 우리는 만들어 봤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훨씬 우리가 제안하는 모델이 강력하고 일반적인 좋은 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좋은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잘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제 뭐 어떻게 그 말을 표현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상대방 기분이 다를 수 있는 것처럼 논문도 똑같아요. 글쓰기라는 것도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문을 보실 때 그 논문에 대한 이제 방법론 물론 위주로 보시긴 하셔야겠지만 아 얘는 어떻게 논문을 쓰고 있구나. 그 스토리 라인을 한 번씩 쭉 따라가면서 얘가 왜 굳이 이런 표현으로 썼지? 그냥 아래는 왜 이렇게 애매하게 썼지? 약간 근데 알고 보면 애매한 게 아니라 이제 훨씬 일반화해서 큰 범위에서 이제 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보면 뭐 메소돌로지라는 말은 없지만 얘가 뭔가 좀 자기네들이 제안하는 방법인 것 같죠, 이제. Learning to align and translate 얘가 이제 여기 논문 제목에 있는 거랑 동일하죠. 그러면은 이제 Learning to align and translate인데 지금 여기서 한번 보시면 약간 우리가 수업에서 배웠던 거랑은 사실 약간 달라요. 처음 제안했던 이제 바흐다노의 이 어텐션 논문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과 약간 다릅니다. 얘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 쉽게 생각해서 이제 RNN의 히든이 이렇게 있어요. RNN 히든이 이렇게 있고 쭉쭉쭉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디코더 여기 있는데 그리고 디코더가 있는데 얘가 이제 그러면 얘가 ST-1이라고 할게요. 얘가 이제 H1부터 쭉쭉쭉 뭐 H 라시티까지 하면은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여기 이 히든 이렇게 얘가 히든이 ST-3요. 그러면은 얘랑 얘네들이랑 이제 여기 조합을 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뭐 다 프로덕트든 뭐든 비교 아니면 이제 뭐 ST-1이랑 뭐 HT랑 뭐 여기 웨이트 곱하고 이렇게 뭐 바이어스 해가지고 뭐 하이퍼볼릭 텐덴트 하든 어떤 방식이든 어쨌든 조합해서 각각 이제 스칼라 값 만들고 각각 스칼라 값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서 소프트맥스 해가지고 하나로 뭉쳐주는 건 똑같아요.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C를 만드는 건 똑같은데 얘가 그 다음 스텝에 여기 셀 스테이트로 들어갑니다. 리커런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리커런트 안으로 여기 조합을 해가지고 얘가 그 다음 스텝에 이제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그 다음 타임 스텝에 히든을 만들기 위해서. 얘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가 과거 정보 들어간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랑 약간 다르긴 하죠. 네. 이제 얘가 이제 뭔가 좀 더 약간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거를 개선한 논문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논문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가 방문이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서는 얘를 얼라이먼트 모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 i번째 여기 한번 보시면 그죠? i번째 즉 이제 디코더 우리가 여기 디코더도 이제 여기 S1부터 가서 이제 뭐 SI가 있겠죠. 여기 인풋도 여기 X1부터 XI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인코더도 이제 여기 뭐 인코더는 X7자로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 지금 뭐 J가 있을 거고 그러면 디코더에서의 i번째 타임 스텝에서 인코더의 죄송합니다. 디코더에서의 이제 i번째에서 디코더의 i번째 타임 스텝에서 인코더의 J번째가 중요한 정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라이먼트가 되고 있는 거죠. 여기 0, 1, 2, 3, 4, 여기도 0, 1, 2, 3, 4, 여기 인코더, 여기 디코더. 그래서 디코더의 이제 두 번째에서 인코더의 이제 첫 번째가 중요할 확률값들이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얼라이먼트 매트릭스. 얘가 나중에 정성 분석에 가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런 그림. 요렇게. 그래서 얘를 한번 보면은 네, 그죠. 여기 이제 x-액시스랑 그죠. y-액시스가 이제 각각 이제 소스랑 이제 타겟에 속한다. 즉 이제 두 단어 간의 이제 중요한 정도, 어텐션 웨이트를 그 소프트맥스 아웃풋값 그거를 이제 비주얼라이즈 한 겁니다. 하얀색일수록 1에 가까운 값이겠죠. 그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통 어순이 똑같다면 우리가 번역하고자 하는 이제 언어의 두 언어 간의 어순이 똑같다면 이렇게 다이거널 형태로 많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텐션 논문에서 제시하는 어텐션 조를 한번 살펴봤고 얘는 우리가 이제 수업에 떠봤던 거는 이제 ST랑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웃풋이랑 그다음에 과거의 정보들이랑 다 결합해서 AT를 만들고 두 개를 결합해서 이제 여기 아웃풋으로 이렇게 쏜다 였는데 이 논문 원래 제시했던 어텐션 논문은 여기서 ST-1이 있고 얘랑 과거랑 얘 다 쏴서 AT를 만들고 얘랑 ST-랑 같이 넣어서 ST를 만든다 인 거예요. 그리고 얘를 이제 아웃풋 예측하고 즉 이제 여기 어텐션에서 우리가 인코더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추격된 정보를 여기 RNN 또는 LS는 여기 셀 안에다가 넣어줘요. 그럼 시점도 약간 다르죠. 얘는 이제 ST랑 비교해서 아웃풋. 얘는 이제 이 논문은 바다나의 논문은 과거 시점이랑 얘랑 비교해서 그 다음 스텝 넣어서 ST 만들고 얘를 있죠. 시점도 다르다는 거죠. 이 두 개가 크게 많이 다른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나머지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결국 실험을 통해서 얘가 어떤 걸 해결하려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BLU 스코어는 이제 우리가 랭귀지 모델링에서 성능을 측정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퍼플렉스트라는 게 있었죠. 트랜스레이션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BLU 스코어입니다. BLU 스코어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RNN 서치가 이제 본인들이 제안한 어텐션을 쓴 논문이고 RNN 인코더 디코더가 이제 원래 기존의 이제 RNN입니다. 여기 50은 이제 뭐 50과 30은 보다 이제 트레이닝에서 긴 50인 단어 50단어까지 가진 긴 문장도 한번 같이 학습을 한 거를 의미하고 있고 얘는 30은 30
가지의 길이만 가지고 있는 문장을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 한번 이 그림으로 사실 많은 게 끝나요. 왜? 결국에는 얘가 본인들이 제시한 거잖아요. 얘네를 보니까 결국 얘는 테스트 성능이거든요. 그랬더니 기존의 방법은 이래요. 성능이 긴 문장으로 갈수록 성능이 떨어져요. 긴 문장은 번역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RNN 서치 50,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안한 모델이면서 이제 약간 50개의 단어를 가진 문장도 트레이닝해서 학습시킨 걸 보면 문장이 길어져도 잘 된다는 거예요, 테스트가. 그죠? 요거는 잘 안 됐지만, 어텐션 안 쓴 건 잘 안 됐지만, 어텐션 쓴 건 잘 됐다. 즉, 우리는 롱텀 디펜던시 해결한다. 즉, 우리는 더 이상 픽스 사이즈 벡터의 모든 정보를 다 축약하면서 정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는 과거로 가는 이런 패스를 만들어줬다. 를 지금 이 그림 하나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논문을 쓴다고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말해준다고 하면 이런 그림이 필요해요. 정말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메시지. 결국에 이 논문은 뭐예요? 이 논문은 아래는 인코더, 디코더 기반은 픽스 사이즈로 되니까 긴 문장에 대해서는 잘 못해. 근데 어텐션이 그걸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지금 위에서 막 썰을 다 풀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게 된다는 걸 지금 이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래는 못해. 근데 어텐션 붙이면 잘해. 긴 거도 잘한다. 우리는 이라고 위에서 썰 풀어줬던 거를 팩트로 박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너무 명쾌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뭔가를 하고 싶다,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문제점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정말로 그게 문제가 맞냐 확인하는 작업이 사실 원래 필요해요. 이거 정말 성능이 정말 떨어지냐? 기존의 방법은 내가 생각했던 문제 상황에서 잘 안 되는 게 맞냐? 잘 안 되네. 잘 안 되네 확인했으면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걸 적용했을 때 잘 되네. 이걸 확인하면 돼요. 그렇고요.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모델들은 이제 뭐 이런 정성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정량 분석도 했다. 뭐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성 분석의 일환으로는 이제 뭐 이런 얼라이먼트 매트릭스, 그죠? 실제로 이제 의미 있는 단어들끼리 실제로 의미 있는 단어들끼리 매칭이 되더라. 어텐션이 잘 잡더라. 신기하죠? 되게 진짜로. 모델이 알아서 판단한 겁니다. 우리가 막 사전 갖다 주고 학습시킨 게 아니라. 굉장히 잘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뭐 번역한 결과도 이제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분석으로. 굉장히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해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문장의 약간 논문 구성이 원래는 이제 인트로덕션, 릴레이티드 워크, 뭐 메소돌로지 그런데 이 논문도 약간 좀 틀어서 이제 릴레이티드 워크가 뒤로 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처음 업텐션을 제시한 바흐다누 논문이고요. 우리가 수업 때 배웠던 거는 여기 나오는 이제 루옹 어텐션이라고 많이 부르는 구조입니다. 루옹 어텐션에 대한 이제 방법론은 우리 수업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제 굳이 제가 이 방법론을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걸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세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어요. 스코어를 재는. 그러니까 이제 그 디코더에서의 그죠? 디코더에서의 히든, 그다음에 인코더에서의 히든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두 개 간에 이제 비교할 때 결국 이제 뭐 다프더프를 비교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러너블한 매트릭스 하나 추가할 거냐, 아니면 러너블한 매트릭스에다가 이렇게 이제 논리녀를 추가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 이 세 가지 변형을 일단은 제시를 했고요. 그럼 다양하게 스코어 한번 재보자. 이제 성능이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어? 라는 걸 하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르게 얘가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조가 좀 달라졌어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루옹 어텐션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제 바흐 단어랑 다르게 디코더에서 히든이 나오면 이제 그때 인코더랑 비교해서 인코더에 종합된 히든을 구하고 저게 컨캣에서 아웃풋으로 바로 쏴줘버리는 좀 더 이제 여기 어텐션으로 가는 패스가 단축되죠. 바흐 단어랑 다르게. 왜? 바흐 단어는 이 AT가 다시 셀 안으로 들어가서 그죠? ST-1이랑 일단 과거랑 비교한 다음에
AT를 구하고 얘가 다시 셀 안으로 들어가서 ST로 나오니까 그리고 로스가 되니까 요렇게 그라디언트가 한 번 더 패스를 더 거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리커런트도 좀 더 오래 걸리게 돼요. 몇 가지 이제 이런 비효를 또 해결해 줬다라는 점이 이제 두 번째로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다른 거는 뭐 인풋 피드도 있지만 인풋 피드보다도 좀 더 다른 거는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 그 또 다르게 다른 거는 여기서 이제 로컬 어텐션을 제한한 거예요. 글로벌 어텐션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요. 디코더가 있고 여기 인코더가 있는데 여기 인코더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내보낼 때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어텐션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 줬죠. 하나씩. 그죠? 근데 그게 글로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게 글로벌입니다. 여기서는 로컬이 뭘 의미하냐면 여기서 한 점 찍고 그 점 주변만 보자. 로컬하게. 결국에는 이제 번역할 때 그 특정 단어 좌우 몇 개만 중요한 거 아니겠어?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주고 있냐면 그거를 이제 로컬 어텐션을 어떻게 해주고 있냐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요렇게 일단은 해주고 있어요. 얘가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이제 얘를 이제 요약하면은 얘를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얘를 한번 요약하면은 뭐 볼게요. 여기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어떤 위치가 중요한지는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정보가 중요한, 죄송합니다. HT가 이제 여기서는 앞에서랑 다르게 얘가 이제 인코더 소스 부분이고 얘가 이제 타겟 부분이네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떤 걸 해주고 있냐면 지금 시점에서 이제 딱 타겟이 왔어요. 지금 소스가 여기 앞에 쫙 있고 그 타겟 쫙 있다가 지금 이제 HT가 왔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과거로 이제 어느 부분에 어텐션 할지 정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어느 위치로 갈지를 정합니다. 이 전체 길이가 이제 S라고 하면 전체 길이가 만약에 소스 문장의 길이가 100이라고 하면 이 S가 100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시그모이드니까 얘는 이제 0과 1 사이죠. 그러면은 이제 0에서 100 사이에 이제 값이 하나 딱 여기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HT가 있고 얘를 이제 뭐 웨이트 곱해가지고 어쨌든 지금쯤에서 중요한 위치가 어디에 있을지 한번 찾자. 그러면 여기 PT가 딱 뽑혔어요. PT가. PT가 딱 뽑혔으면 이 PT 주변으로만 우리가 어텐션을 주고 싶은 겁니다. 결국 위치를 찾기 여기서 이제 위치를 우리가 이걸로 딱 한번 정해주고 여기서 이렇게 어느 위치에 어느 인덱스 어느 몇 번째 위치에 우리가 집중할 것인지 여기 PT로 구한 다음에 PT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PT가 여기. PT가 여기 들어와 있고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PT가 만약에 이제 뭐 91.5라고 만약에 예측이 됐다. 그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지금 디코더에서 아웃풋을 내보낼 때 과거 인코더 이제 100개의 토큰이 있었는데 그중에 91.5번째가 좀 약간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좌우 이제 S는 우리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를 마치 얘는 가우시안 내에 있는 그 익스포넨셜 통과 유사하게 됐죠. 여기서 이제 좌우 몇 개까지만 우리가 어텐션이 집중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다 어텐션을 비교는 하는데 뭔가 여기에 좀 더 집중되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글로벌 어텐션인데 거기에 위치 정보 로컬하게 제약시키는 부분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 주변으로 많이 어텐션이 되죠. 주변에 있는 것들. 요렇게 이제 구조가 잡혀 있는 로컬 어텐션도 얘가 새로 한번 제안을 한 논문입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많은 걸 제안하고 있잖아요. 뭐 이제 글로벌 어텐션도 글로벌 어텐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어텐션에 이제 여기 피드 인풋은 제가 뭐 말씀 안 드리긴 했는데, 이제 피드 인풋도 제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더 나가서 로컬 어텐션도 제안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성능이 점점 올라가더라. 약간 이런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또 우리가 해줘야 된다. 만약 여러 개를 제안한다고. 어블레이션 스터디. 왜? 우리가 만약에 3개 제안한다고 하면 3개 다 썼을 때 성능이 올라가더라도 그 3개의 요소가 정말 다 중요한 건지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한 게 3개 다 중요해. 요거 해도 성능 오르고 거기 하나 더 추가해도 오르고 하나 더 추가해도 올라. 라는 걸 말해주는 스터디가 필요합니다. 그런 걸 어블레이션 스터디라고 보통 말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걸로는 제가 그 어텐션 스코어를 재는 방법, 로케이션
제너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중에서 뭐 이렇게 제너럴 방법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내고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뭐 데이터마다 좀 달라요. 정해진 답이 있진 않고. 그리고 우리가 깊게 쌓으면 깊게 쌓을수록 사실 닷으로 해도 잘 돼서 뭐 지금은 거의 다 이제 닷 프로덕트로 많이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러면은 그 고생 많았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